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홍병원 척추센터 전문의 정경훈입니다. 오늘은 그 목 통증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그 중에서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요추 디스크와 같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은 진료를 볼 때 전부 다 디스크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질환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목 통증이 있을 때 다 디스크와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는 이제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주변에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목이나 어깨, 팔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제 흔히 경추 디스크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질환이 이 질환이 되겠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으로는 이제 장시간 잘못된 자세, 그다음에 노화로 인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머리와 목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장시간 유지되는 자세, 주로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세가 되겠는데요. 이제 예전에만 해도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하면은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훨씬 더 사용하시는 시간이 많아서 아마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거나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앞쪽으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자세로 이렇게 이제 있는 분들이 거의 다이신 것 같아요. 이런 자세를 이제 취하게 되면은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뒤쪽으로 돌출되려는 힘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디스크가 후방으로 튀어나오려는 힘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상, 교통사고라든지 낙상, 다이빙 등 이제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이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외상도 목이 이제 앞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수그려지면서 이제 꺾여지는 자세가 될 때 이제 후방 쪽으로 디스크는 튀어나오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낙상이라든지 다이빙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도 그 이제 가평 빠지라고 해가지고 그 여름에 이제 레저 스포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제트보트 같은 거를 타다가 날아갔는데 이제 목이 꺾인 상태로 물에 떨어지면서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게 유발이 돼서 온 젊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직업적인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어깨 높이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다 내렸다가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증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부통 및 어깨 부위의 통증, 두 번째는 신경근증, 저희가 의학 용어로는 레디큘로패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추 척수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마이엘로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통하고 어깨 부위 통증은 주로 이제 뒷목이라든지 어깨, 승모근, 견갑골 주변에 이런 통증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대체로 일반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라고 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이 이제 튀어나오는 질환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젤리 같은 조직뿐만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을 함에 따라서 목에도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그런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 역시도 이제 경부통 및 어깨 통증을 만성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근증 레디큘로패시인데요. 주로 이제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거는 이제 어깨 쪽에서 이렇게 팔 쪽으로 뻗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오거나, 힘이 빠져요, 아니면 뭐 감각이 떨어져요, 이런 증상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눌리는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팔, 손가락 등의 저리는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추 척수증인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상지나 하지 쪽에 힘 빠짐, 그다음에 보행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걸을 때 어느 쪽 한쪽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휘청거린다던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걸을 때 휘청휘청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으로 똑바로 못 걷고 계속 한쪽으로 간다던가, 이런 증상. 그다음에 손의 세밀한 작업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이제 말초신경이 아닌 중추신경의 척수신경이 눌림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은 경부통 및 승모근, 견갑골 부위 통증의 경우에도 이제 원인이 되는 관절이라든지 디스크 위치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시는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추 디스크가 오래돼 가지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척추증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제가 모형을 이해를 좀 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모형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디스크고요. 이제 뼈고, 뒤쪽에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관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관절, 뒤쪽에 있는 관절이라 그래서 후관절이 되겠는데요. 이런 1차적으로는 디스크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먼저 이제 유발이 되고, 이로 인해서 후관절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2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후관절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퇴행성 변화가 있음에 따라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 따라서 이제 디스크가 이제 우리 디스크는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있게 되는데, 1번은 사실 거의 이제 문제가 될 일이 교통사고나 큰 외상이 생기지 않으면 크게 없을 거고요. 대부분 이 하부 쪽에 제일 많이 생기고 5번, 6번, 7번 이쪽이 이제 움직임이 많고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뭐 3, 4번 같은 데도 많이 이제 퇴행성 변화라든지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게 생기시는데, 이제 위쪽에 있는 이런 뭐 2, 3번이라든지 3, 4번, 2, 3번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3, 4번 쪽에 이제 디스크의 통증을 유발을 이제 될 만한 병변이 있게 되면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뒤쪽 후두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가 아파요 이렇게 오시고, 아래쪽에 이제 5번, 6번, 7번 요 하부 쪽에 있는 경추 쪽에 문제가 디스크가 있거나 후관절에 문제가 있으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어깨 쪽지가 아파요. 아니면은 뒤쪽에 있는 그 견갑골 있는 데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위쪽에 문제가 3, 4번이나 이런 데 문제가 디스크나 후관절 쪽에 있으신 분들은 후두부 쪽에 두통을 같이 호소하셔 가지고 머리에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신경과를 거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5, 6, 7번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관절센터 이런 데는 이제 들려서 어깨 보시는 선생님한테 갔다가 이거는 척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견갑골이나 등 쪽에 등 가운데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등이 아프다 그러면 또 감별해야 되는 질환 중에 이제 다른 소화기 질환들 같은 경우에도 연관통이 그런 쪽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내과 등에서 이제 같이 검사를 하고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가보세요 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경근증인데요. 말초신경이 눌려서 이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옆에서 하나씩 나오는 요게 이제 눌렸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위에서 보시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굵은 다발, 이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이거는 이제 고압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 이제 각 가구나 집으로 가는 이제 그런 전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제 가지 전선들 같은 게 눌리게 되면 그 눌리는 부분에 따라서 나오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신경근 같은 게 눌리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승모근 이쪽 위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드는 힘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6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이제 윗팔의 바깥쪽 이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두박근 드는 그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위로 드는 힘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7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이제 팔의 등 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통증하고 삼두근 쪽에 이제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8번 신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뭔가를 확 잡는 힘, 쥐는 힘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이쪽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손이 저리다고 다 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실제로 바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목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팔에 저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그 의외로 또 손목이라든지 이런 팔꿈치 이런 데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든지 우리가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주관 증후군, 큐비탈 증후군 이런 것들과 같이 말초신경에 압박 병변이 있어서 손이 저리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을 하면 목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리다고 이제 목에다가 주사를 많이 맞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맞으면 좋아져요. 왜냐면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듯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신경이 가운데서 중앙에서 나와서 바깥쪽으로 쭉 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주사를 맞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위에 상류에다가 주사를 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신경이 차단이 되니까 같이 좋아지겠죠. 그럼 이제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밀 검사와 이제 함께 문제가 어디가 진짜 원인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유발 검사를 진료실에서 시행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추간공을 좁게 하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해보면 간별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환자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좀 알기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숄더 에비덕션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주로 팔을 이렇게 들고 있거나 그러면 저린 증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목에서 나오는 신경 어딘가가 이제 눌려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목이 계속 불편하고 팔이 저리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주무시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왜냐면 잘 때 저리니까, 팔을 내리고 있으면 잘 때 저리니까 자는 자세가 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잠을 이제 목 통증과 이게 팔저림이 같이 있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이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경추 신경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말랑말랑한 디스크 조직, 여기 이제 모형에서 보면 요 부분 뼈의 중간중간에 있는 이 디스크 조직이 튀어나와가지고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소프트 디스크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주로 젊은 분들한테서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거나, 이제 신경을 심하게 누르지 않아도 이제 경추통이라든지 견갑골 쪽에 이제 어깨 쪽에 통증이 심하게 호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분은 이제 뼈가 변화가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뒤쪽으로 튀어나오고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이제 가로로 잘라서 본 면을 보면 요 이제 신경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넓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디스크가 닳고 이제 관절염 소견처럼 생기게 되니까 뼈가 점차 추간공 쪽으로 이제 자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하드 디스크에 의한 추간공 협착에 의한 신경근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도 다 디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인 자체가 디스크가 맨 처음에 퇴행성 변화가 오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100%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디스크라기보다는 이제 경추 추간공 협착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척수증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지전선 여기 얘네들이 눌리는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관절을 열어서 보면 이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노란색 두꺼운 거, 요게 이제 눌렸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상하체 힘 빠짐이라든지 보행할 때 본인도 모르게 한쪽으로 힘이 쏠린다던가 휘청거리는 느낌이라든가, 그다음에 손에 세밀한 작업이 이제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단추를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 단추를 채우거나 하는데 좀 불편하다, 뭐 손이 좀 어눌해져 가지고 평소에 젓가락질을 잘 했는데 젓가락질이 좀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똑바로 못 걷는다라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번 일자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못 걸어요,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들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목이랑 또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과 진료를 먼저 가서 봤는데 머리 MRI도 찍고 검사를 다 했는데 뭐 이상이 없고 괜찮다더라. 근데 나는 계속 이런 증상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경추에는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과를 보면 이제 경부통이나 견갑골 주위 통증은 주로 이제 보존적 치료로 조절이 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한 5에서 10% 정도만 장애가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근증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유발이 많이 되는데 호전이 되고 30% 정도는 좀 남는데 그래도 이제 약물이라든지 주사 같은 걸로 조절이 되는 정도의 경증으로 호소하신 경우가 많고 나머지 25% 정도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이제 호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게 되면 이건 이제 보존적 치료의 결과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목이라든지 이제 팔 쪽으로 심한 통증이 유발이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 이 저림감이라든지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다음 뭐 업무가 되지 않아요. 업무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뭐 이런 경우에 수술을 좀 고려해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신경마비 증세, 팔이라든지 손에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 이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척수증, 중추신경이 눌리는 증상 같은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와 거의 비슷한데 보존적 치료라든지 이제 비수술적 치료 등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약물, 물리치료 이런 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가셔도 많이 시행을 하시는데요. 소염 진통제 먹고 근육 유연제 먹고 뭐 필요하면은 항우울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면 그런 경우는 사실 급성 디스크 탈출증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로 이제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좀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리치료는 이제 뭐 냉찜질은 이제 급성 염좌인 경우에 좀 붓거나 그랬을 때는 좀 도움이 되겠고, 이제 온찜질, 이제 핫팩이라든지 적외선 치료, 신부 초음파 치료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온찜질을 유도를 하는 그런 물리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전기치료, 그다음에 경추 견인치료라고 해서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추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걸어가지고 쭉 당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쪽을 뭔가를 걸어서 당겨주게 되면 이 디스크 사이에 디스크에서 받는 압력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좀 펴지면서 압력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견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세게 당기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좀 뭐 많이 땡기면 많이 땡길수록 많이 벌어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무게가 넘어가게 되면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해져 있는 그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레벨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이제 또 많이 시행하는 것들인데 이제 주사 치료가 있겠죠. 그래서 요추와 마찬가지로 신경근 주변에 이제 주사를 놓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제 주로 많이 시행하는 게 요 가운데 보이는 후진 내측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후관절 주변에 있는 이제 그 병변 디스크 후관절을 담당하는 신경에다가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신경 길 앞쪽에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는 방법이 되겠는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뒤쪽이겠죠. 요 뒤쪽이고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이제 신경 요 원래 팔로 가는 신경 말고 요 후관전들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여기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타고 이것도 거꾸로 올라오는 신경이 이렇게 있어서 위아래로 하나씩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절 하나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담당을 하는 신경을 두 군데에다가 주사를 놔서 여기에 있는 이제 아픈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신호를 차단시켜 주는 효과가 되겠죠. 그게 있겠고, 두 번째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뼈들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사 바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암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요 신경을 당연히 찌르면 안 되겠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놓고 여기다가 약을 예를 들어서 쏴주게 되면 약이 이제 쭉 따라서 올라가면서 신경근 쪽으로 퍼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이제 오른쪽에 이랑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우리가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가지고 이제 주사를 놓는 방법이 되겠고요. 요즘에는 초음파를 또 많이 시행을 하시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뒤쪽에서 초음파로 주사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곡과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쪽 이렇게 올록블록 하는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후관절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이제 올록블록 튀어나온 데가 있잖아요. 볼록 올라오는 데는 후관절 부분이 되겠고, 이 계곡과 같이 푹 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니까 여기 계곡 부분에다가 주사를 주게 되면 이제 신경이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사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추 신경 성형술이 되겠는데, 하는 방법 자체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경막외 신경 차단술 요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안쪽에 저희가 그 조금 더 굵은 바늘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굵은 바늘을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서 위치를 시켜주고, 가느다란 이제 카테터가 있습니다. 특수 카테터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쪽쪽쪽쪽쪽 밀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사를 위쪽에 있는 병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다 놓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놓을 때는 이런 밑에 쪽에다가 놓는 방법이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주로 이제 주사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왼쪽에 좀 더 타겟팅을 해서 줘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주사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굵은 카테터를 일단 넣은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를 추가로 집어넣고 쭉쭉쭉쭉 올리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부분까지 쭉쭉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엑스레이 장비를 보면서 오른쪽 왼쪽 신경공 쪽으로 나가는 신경에다 좀 더 집중적으로 약을 주게 될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타겟팅을 해서 약을 좀 더 많은 양을 주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효과 자체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추 신경 성형술이라는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경추 디스크에 대한 통증 조절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사라든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크게 봐서는 앞쪽에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수술 방법과 그다음에 뒤쪽에서 하는 수술 방법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무슨 뭐 척수증, 경추증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수술 방법은 똑같아요. 척수증이든 아니면 그 가지신경이 눌렸든 하는 수술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척추체 유압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에서 보이시는 요게 이제 인공 디스크 절제술하고 인공 디스크로 치환한 치환술이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요 나사목과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는 금속판이 같이 있고 중간중간 벽돌처럼 보이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유압술을 한 환자분의 사진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환자와 아닌 환자들도 있지만 장점, 단점도 있어요. 인공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아무래도 뼈를 붙이는 게 아니라 본인 관절을 살리게 되다 보니까 이 목의 움직임이 운동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마디를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이제 수술을 해서 여기 마디를 딱 붙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옆에서 운동을 할 때 이게 모든 마디가 다 한꺼번에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제 좋겠죠. 이렇게 잘 움직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뼈가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2개를 붙였어요. 이제 7명이 하던 일을 이제 6명, 5명이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딘가는 누군가는 일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유압술을 시행을 해서 붙인 뼈 위아래가 특히 위쪽에 있는 데들이 이제 문제가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고자 이제 고안된 게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되겠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관절을 어느 정도 살리고 운동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접분절 질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 아랫마디에 있는 퇴행성 변화가 유발되는 게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목에 수술을 하고 나서 차는 보조기 같은 경우에 짧게는 뭐 4주 아니면 뭐 4주에서 6주 정도 뭐 착용을 하게 되면 금방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원래 커브가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 후만 커브가 교정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을 하는 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북목처럼 앞으로 목이 굽어져 있거나 심지어 그거보다 더 이렇게 안 좋아져서 이제 저희가 백조목처럼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후만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보다는 이제 유압술을 고려하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제 위아래 쪽에 이제 관절 모션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저 인공 디스크 넣은 치환술 한 그게 이제 가라앉게 돼서, 장점이 가라앉는다고 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겠지만 가라앉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덜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의 장점이 많이 퇴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오래 이제 행해왔던 이제 술식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많지만, 이에 비해서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상대적으로는 좀 장기 추시 결과에 대한 이제 그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런 유압술 같은 전방 척추체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목의 커브가 이제 떨어져 있거나 이제 변형이 있으신 분들도 하고 나면 목의 커브가 교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변형이 많이 와 있는 분들한테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뼈를 두 개를 붙이는 위아래 쪽에 인접분절 변화가 좀 빨리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던 뼈를 이제 붙여 놓으니까 가동 범위에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이제 뼈들, 나사와 이제 플레이트의 역할은 이 뼈들이 다 붙을 때까지 이제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뭐 담배 많이 태우신다던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 심하다던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붙을 수가 있겠죠. 안 붙게 되면 모션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증상이 좀 호전이 덜하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증상이 좀 나타나거나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 중에 이제 뒤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에 있는 경추 디스크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더 좁게 한정해서 봤을 때에는 목의 커브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팔이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후방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해서 뒤쪽에서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열어서 이제 디스크를 절제를 해주고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뒤쪽에 이렇게 막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동그라미 괜히 쳐놓은 게 아니고 이제 후방 추강 이제 신경공 이제 감압술, 그다음 확장술을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냅니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으로도 이런 수술이 가능하게끔 기구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 방법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절개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일상생활 복귀도 훨씬 빠르고요. 그다음에 수술하는 수술하는 의사의 경우에도 이제 카메라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눈앞에서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 이제 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제거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한 사람의 모습이 되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뼈를 깎아낸 뒤의 모습이고, 뼈를 깎아내고 열게 되면 여기
모형에서 보시면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면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신경근이 나오게 되죠. 이제 누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 부분을 이제 갈아내게 되면, 조금 이제 갈아냈다고 가정을 하고 안쪽을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안쪽에 나가는 신경이 보이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요 신경이 되겠죠. 요게 이제 이 신경근을, 디스크를 안쪽에서 누르고 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덮고 있는 뚜껑을 이제 드릴을 통해서 저희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감압이 됐고, 만약에 앞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살짝 싹 젖혀 가지고 보시면, 맨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걸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젖혀 놓은 게, 이게 이제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젖히고 나면 아래쪽에 이렇게 가운데서 보이시는 것처럼 신경 밑에 쪽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디스크 절제술까지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치료들을 많이 알아보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질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북목 자세를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업무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다음과 같은 자세로 이제 경추 신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뭐 장시간 진료를 보게 되거나 그러면은 뭐 어디 나가서 운동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진료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펴는 신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시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견갑골 사이에 이제 펜을 하나 이제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펜을 내가 목과 팔을 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잡는다는 느낌으로 한 10초씩 세고 버텨보세요 라고 표현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신전근들이 쭉 수축을 하게 되면서 경추의 이런 전만 이렇게 원래대로 있어야 되는 요 커브를 좀 유지를 잘 하게 될 수 있는 운동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면 조금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2년 만에 헬스장에 가서 빨리 걷기를 30분 했는데요. 다음 날부터 목부터 허리까지 너무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어요. 이런 경우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목부터 허리까지 다 아프시다고 할 정도면은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라기보다는 그냥 근육통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은 이제 좀 특이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목이라든지 어깨 부분에 통증이 제일 먼저 생기세요. 이제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리면, 이 경부통이라고 하는 이제 요런데, 그다음 어깨 쭉지 이런데 여기 막 이렇게 아프다고 막 이렇게 주무르고 오시거든요. 그런 증상이 이제 제일 먼저 생기게 되고, 팔에 있는 신경근증이라고 하는 그 증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신경이 눌려야지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경부통, 어깨 부위 통증만 이제 심하게 있고 팔 저림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든 아니면 뒤쪽으로 찢어져서 튀어나오든, 근데 찢어져서 튀어나온다고 그게 다 신경을 누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MRI를 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이제 신경근이 살짝 눌리는 소견인데,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에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뒤로 살짝 밀리고 터치가 되는 것 정도라고 하면 그런 증상이 심하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팔 저림 증상 같은 거는 그냥 목만
되게 아프고 어깨 쪽지만 되게 아프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증상이 좀 더 디스크에 합당한 증상인 것 같고, 이제 목부터 허리, 등, 허리까지 다 아파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수영을 매일 다니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경추 위험이 염려스럽네요. 사실은 척추, 경추의 입장에서는 다이빙은 진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문제가, 매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쏙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머리부터 확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도 이제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이제 서 있다가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딱 물총새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저항을 적게 받는 그런 모양으로 대부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수영을 이제 뭐 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죠. 괜찮은데 실제로 미국 같은 데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제 나오는 보고를 보면 1년에 다이빙 사고로 경추에 손상을 받아서, 외상성 손상을 받아서 마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뭐 사망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꽤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다도 미국이나 이런 데 훨씬 많더라고요. 뭐 그쪽 동네에 수영장 있고, 그쪽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수영장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왕왕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놀이 할 때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이제 많이 오죠, 당연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영장은 우리가 깊이를 알잖아요. 어느 정도 평소에 맨날 다녔던 데고, 그러면 이제 깊이를 아니까 본인이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데, 계곡 같은 데에서 겉에서 보고 깊어 보이네, 그리고 이제 뭣도 모르고 애들끼리 논다고 이제 뛰어내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다리부터 뛰어내리면 뭐 목이 다칠 일은 크게 없겠죠.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그런 정도 뭐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깊이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깊은데 어디 부분만 바위가 올라와 있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머리부터 떨어진다고 다이빙을 했을 때 이제 거기 부딪히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이빙은 별로 사실 권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너무 위험한 자세이기 때문에. 다음은 40대 남자분이시고 조금만 무리해서 걸으면 허리가 찌르듯이 아프다. 살 빼는데 걷기가 제일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오늘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하고는 크게 뭐 이제 토픽하고는 좀 맞진 않지만, 어쨌든 허리가 찌르듯이 아픈 거는 요통만 있으신 건데, 그게 이제 뭐 허리 걷는 운동이 좋습니다. 허리는 좋은 편이고, 빨리 걷는 것도 좋고, 뭐 뛰는 거는 사실 이제 뭐 그게 디스크냐, 그다음에 협착증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그게 좋냐 안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살을 이제 약간 비만이신데 뭐 허리가 아픈 건 이제 허리가 진짜 아픈 게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퇴행성 변화로 인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뭐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제 허리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어쨌든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빠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다음 123님께서 디스크 탈출로 인한 방사통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로 나을 수 있나요? 나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요추 디스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게 이제 흡수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요추 디스크에 비해서 이제 경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조금 더 통증에 좀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당연히 이제 디스크 통증으로 인한 방사통도 보존적 치료, 이제 보존적 치료가 이제 약만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주사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잘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수술까지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신경근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수치는 우리가 그 소프트 디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사람에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드 디스크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한 45% 정도는 일시적이고 30% 정도는 경증이고 뭐 25%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방사통도 디스크 탈출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제 몸에서 그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어쨌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게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얘들도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은 효과를, 이제 좋은 치료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수술까지 꼭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질문은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경추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저 말고도 사실 이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알려진 질환이죠. 많이 알려진 질환이고, 많이 알려진 만큼 그냥 목 아프다 그러면 다 디스크네요. 그다음에 뭐 팔절이다 그러면 아 이거 디스크입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검사를 해보면 아닌 경우도 많고, 이제 소위 말하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디스크, 수술을 요하는 그런 디스크라기보다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만성적인 척추증, 그래서 그 목에 관절염이 생겨서 그런 경부통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꼭 그런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꼭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그다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척추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올바른 진단과 함께 올바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